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글 앱스 스크립트 업로드 자동화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무 업무 강화로 교체 노트북 분석 자동 발송에 대해서 우리가 엑셀, 즉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 라이브러리랑 이제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앱스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까지 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준비된 과정을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크립트, 앱스 스크립트를 코드를 완성하고 그거를 메일까지 발송을 하는 것까지 완성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만한 사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완성을 했냐면 바로 여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메일을 발송하는 예시는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메일을 발송하는 예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 바로 이런 식으로 제가 노트북 구매 정리라는 이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바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부서와 이름과 교체 여부, 교체 모델로 해가지고 쭉 제가 이제 넣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영업, 마케팅, IT, 인사 이거를 좀 제가 임의로 값을 넣었어요. 그래서 임의로 값을 넣은 거에 대한 이제 값들이 집어 들어가 있고, 노트북 교체는 이제 시트 자체가 우리가 노트북 교체라는 시트로 이름을 바꾸기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확장 프로그램 안에 앱스 스크립트로 실행하면서 우리가 앱스 스크립트를 쓰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게 바로 여기 이쪽이죠. 바로 이렇게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펑션은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purchase에서 어떻게 할까요? purchase보다는 replacement로 할까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replacement analysis로 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제 함수명을 이제 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하고 처음에 우리가 시트를 지정을 할 건데 시트를 컨스트에서 시트 자체를 불러올 겁니다. 시트를 불러오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스프레드 시트라는 이 지금 기본 함수가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get active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active 즉 활성화되는 상태로 바꿔주고요. 거기서 시트 네임은 get sheet by name로 해서 여기 안에는 우리가 뭘 해요? 노트북 교체를 시트명을 가져오겠습니다. 어디에서 가져오면 이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const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데이터 범위 전체를 가져와서 이제 이차원별로 저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값 자체는 예를 들면 이제 값 전체는 values라 해가지고 우리가 시트 자체에 get data range 해가지고 여기 전체에는 우리가 뭘 할 거예요? get value 해가지고 실제로 전체 값을 넣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get value와 values의 두 개의 차이점은 get value는 하나의 값만, get values는 복수의 하나를 초과하는 값, 즉 이제 두 개 이상의 값만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값이기 때문에 get values 전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실제로 값을 가져오는 것까지는 이제 모두 스탠바이가 다 된 거예요. 값을 가져오는 것 자체는 다 스탠바이가 돼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실제로 필요한 상수와 변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구매 모델에 대한 부분을 이름의 변수로 설정을 할 건데요. 저는 변수를 이제 상수화 처리를 해서 여기에 랩탑 삼성에서 여기에 삼성이라는 제가 걸로 넣고요. 여기에 그냥 좀 몇 개 이제 붙여 넣었는데 삼성 말고 LG도 있고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코드 한 침 랩탑 A라고 할게요. 랩탑 B, 랩탑 C, 랩탑 D로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는 삼성이 아니라 뭘로 넣어요? LG, 여기는 HP, 여기는 레노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PC를 구매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변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PC의 가격을 변수로 또 설정을 할 건데요. 컨스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프라이스 A 똑같이 할까요? 프라이스 A 해서 여기는 한 200만 원 넣을게요. 가장 비싼 거니까. 그리고 여기 프라이스 B 자체는 어떠한 우리가 한 180만 원 넣을게요. 그램이 그 다음으로 뭐 보통 비싸죠. 그램도. 그 다음에 프라이스 C에서 여기는 HP는 한 150만 원 넣겠습니다. 금액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컨스트에서 프라이스 D로 해서 여기는 한 120만 원 정도 넣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랩탑, 즉 이제 노트북에 대한 가격을 변수로 설정을 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교체하냐, 교체 안 함. 이제 우리가 교체 안 함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체하냐, 교체 안 하냐라는 부분으로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떤 걸 했었죠? 아까 지금 보여드리면 여기서 교체자 수와 교체 안 함 수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18명, 이제 2명.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여기서 교체자냐, 교체를 안 하냐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변수를 넣어줘야 돼요. 변수를 넣어주는데 여기는 이제 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변수를 넣어줄 거고요. 여기서 replacement y로 하겠습니다. replacement y로 해서 여기는 우리가 처음에 0. 즉 교체하는 사람은 이제 replacement 일단 값을 0을 넣고 replacement n으로 하면 이거는 또 0으로 해서 구매 안함도 이제 교체 안함도 이렇게 0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삼성, LG, HP, 레노버 이 값 전체도 우리가 그냥 0으로 이제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하나하나 우리가 교체면 플러스 1 하면서 하나하나씩 증감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초반에 이제 변수 선언만 엄청나게 많이 하네요. 수량으로 count A에서 이 count A도 0 해서 삼성 구매수가 counter A, 뭐 삼성 count B, 이제 LG 구매수도 0. 처음엔 초기값은 0으로 둡니다. count C도 0, let count D도 0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단 변수 선언만 쭉 했습니다. 자, 이 변수 선언까지 쭉 했으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데이터 행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이 구매 여부와 그러니까 교체 여부와 이제 그 교체에 대한 개수를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for문을 쓸 거고요. for문. 여기서 let 해가지고 let에서 i가 1부터 시작을 합니다. i가 1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행을 하나씩 확인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행은 제거를 하기 때문이에요. 즉 여기는 헤더 값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1, 원래 인덱스는 0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첫 번째 행은 이제 여기 부서 0이 되고 그거에 대한 부서 이름 교체 구매 모델의 행이 되는데 우리가 1부터 시작되면 바로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부터 시작이 되고 i는 뭐 value 값 자체에 대해서 length 길이 값만큼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처리를 해주고요. i는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씩 증가를 한다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 우리가 변수를 다시 선언을 해줄 건데요. 변수를 다시 선언을 해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리플레이스먼트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짓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변수를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가 진짜로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리플레이스먼트 템프라고 제가 넣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템프에서 values 전체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i와 그리고 여기 보시면 i는 이제 0행부터 시작되는데 여기 우리 1행부터 시작되니까 바로 여기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1행부터 여기 0, 여기 1이에요. 그러니까 1부터 우린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 이게 단순히 행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에 열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열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열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 교체 여부 이 C 값을 구하려면 여기도 역시나 인덱스가 0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0, 1, 2로 해서 우리가 2에 있는 값의 인덱스를 잡고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2에 있는 값의 인덱스를 잡고 들어오기 위해 여기도 2를 집어넣어 주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if에서 replacement analysis가 아니죠. 템프 자체가 이제 교체하는 거에 임시적인 교체 자체가 만약에 교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수량을 증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증가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증가는 바로 이 부분이 증가가 돼줘야 돼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replacement y는 해서 여기에 그냥 우리가 증감 연산자 간단하게 하는 거 이거 플러스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교체를 안 한다면 여기 어떤 거예요? replacementyn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그냥 여기다 플러스에서 우리가 교체를 안 한다라는 거 증감 연산자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뭐 그냥 간단한 케이스입니다. 그냥 교체를 하면 기존에 여기서 선언한 변수 자체를 추가를 해주고 교체를 안 하면 여기서 선언해준 변수를 이제 여기다 추가를 해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교체에 대한 수량 카운트를 이제 업 시키는 걸 체크를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해줘야 되냐? 컨스트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랩탑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value 값에 대한 부분에서 i이고 랩탑 자체에 대한 우리가 모델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선별하기 위해서 이게 똑같습니다. 이제 행은 이제 여기 1행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0행, 그러니까 인덱스는 0, 0, 1인데 1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i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i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랩탑에서 i가 들어가는 거고요. 밑으로 고정된 이건 이제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밑으로 하나씩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고정된 값에 대한 값을 가져오는 게 있는데 바로 이 구매 모델이죠. 이 구매 모델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0, 1, 2, 3이라는 이제 우리가 이 순서도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는 그냥 3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랩탑 값은 이제 이렇게 3만 값을 넣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values 안에 이제 이 값 자체 전체 이제 배열이기 때문에 3 값 자체를 집어 넣어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f문에 넣어가지고 똑같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랩탑 자체가 우리가 이제 랩탑 이제 A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줘요? 여기에 바로 카운트 이제 수량에 대한 카운트 A를 해가지고 이제 수량을 하나씩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else if 해가지고 실제로 만약에 이게 이제 런치 우리가 이제 랩탑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랩탑 자체가 만약에 랩탑 B, A가 아닌 B라고 했을 때 A가 아닌 B라고 한다면 B에 있는 수량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냥 똑같이 else if에서 그대로 랩탑 자체가 랩탑 C라고 했다면 바로 카운터 C 자체 값을 집어넣어 주는 거고요. 즉 랩탑 C 선택에 대한 랩탑 C 전체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lse if 해가지고 우리가 랩탑 전체에 대한 부분이 랩탑 D라고 한다면 또 이제 카운트 D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를 해주는 걸 보여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됐다면 실제로 이제 이 랩탑에 대한 즉 이제 PC에 대한 합계 금액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const에서 우리가 total price A라고 제가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우리가 count A랑 price A, 즉 이제 같은 모델끼리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뭐 복사해가지고 B, C, D 하고 여기도 똑같이 B, C, D 해서 이렇게 똑같이 넣었고요. 여기도 B, C, D 해서 같은 모델끼리 곱셈 되게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가지고 여러분들 뭐 그냥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는 부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메일을 보내 집계 결과 메시지를 작성을 할 거거든요. 이메일을 보내 집계 결과 메시지는 이렇게 보내죠. 컨스트에서 바디문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바디문 자체에 대한 부분을 넣는데, 자, 여기는 우리가 좀 수량을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교체자 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교체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위에서 이제 집계하는 부분 있죠. replace y 이거요. 요거 집어넣어 줄게요. 그리고 교체자 수는 명으로 하고요. 교체 안함 수는 우리가 뭘로 해요? 이제 replacement n으로 해서 여기에 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전체 이제 삼성 이제 모델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 이렇게 할까요? 우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랩탑 A잖아요. 랩탑 A. 그 밑에다가 랩탑 A에 대한 PC 모델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카운터 A에서 곱하기 어떻게 해요? 프라이스 A에서 그 전체가 값이 어떻게 나오게끔 토탈 프라이스 A에서 1으로 나오게끔 요거를 그냥 쭉쭉쭉 해가지고 붙여 넣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원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같이 보이게끔. 근데 카운트 A는 다 동일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교체를 해줘야겠죠. 저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한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랩탑 C 모델도 이런 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C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D도 한번 바꿔볼까요? D도 바꿔볼게요. 자, D도 하나씩 바꾸면 실제 우리가 이제 값 전체에 대한 부분 모델에 따른 이제 몇 개 구매 단가에서 전체 금액이 나오는 걸 했고요. 아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실제로 이 노트북 전체 교체 금액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 바로 이렇게 이제 토탈 플러스 A, 토탈 플러스 B, 토탈 플러스 C, 토탈 플러스 D를 해서 1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마지막으로 실제로 Gmail로 발송을 하기 위해서 Gmail 앱을 쓸 거고요. 여기는 뭐 그냥 아주 간단한데 여기에 그냥 send mail 써가지고 여기 안에는 누구한테 발송할지 여긴 저는 그냥 오토코더 네이버닷컴으로 보낼 거고요. 여기는 이제 노트북 제목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서브젝트 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제목 뒤에는 이제 본문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교체 대상 정리 자료라고 하고 여기 안에는 이제 우리가 위에서 지정해놓은 바디문 이제 본문을 뭘 쓸지에 대한 부분이 큰데 이 바디문 자체를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미콜론을 딱 찍으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코드는 다 구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 한번 땅 해보면 처음에는 승인 검토 요청이 옵니다. 당연히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이 앱스 스크립트를 쓸 때 여러분들의 이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이제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문서나 이런 걸 접근을 하려면 반드시 이제 보안적인 요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권한 검토를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 계정을 누른 다음에 고급에 들어와서 이 안전하지 않음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모두 선택.
모든 이메일 확인을 할 수 있고 작성, 전송. 우리는 전송을 쓸 거죠. 어쨌든 전송을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확인을 쓸 거죠. 여기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을 누르면 실제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코드 32 지금 32번 줄이 어디 있나요? 32번 줄. 자, 랩탑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값 자체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왜 32번에 대한 부분이 안 될까요?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서 values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values 보여지는데 자, 리프레스 템프 자체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넣었고요. 템프에서 들어왔고 랩탑 자체도 우리가 그대로 넣는 부분인데 랩탑을 우리가 위에서 그대로 했던 부분에서 랩탑 전체, 랩탑 B, 랩탑 C, 랩탑 D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reference error에서 i가 정의가 안 돼 있다. i가 정의가 안 돼 있다는 건 지금 F 지금 봤을 때 이게 여기서 정의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i는 values에서 length보다 적고 i가 여기보다 지금 i 플러스에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i는 2일 때, 즉 이제 우리가 첨가 여부를 우리가 구매 이제 교체 여부를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서 제가 체크를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렸는데 자 런치 32번 줄이라고 하니까 이 전후를 봐줘야 돼요. 전후를 봐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좀 볼게요. 일단 여기서 랩탑 카운트 A에서 이제 집어넣는 건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일단 i가 define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찌되었든 이 안에서의 지금 i가 어디 있는지 볼 건데 크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의미 없긴 한데요. 일단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한번 챗GPT 한번 돌려볼까요? 챗GPT 한번 돌려볼게요. 뭐 말 나온 김에 챗GPT에 돌리면서 우리가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이제 값이 어떻게 바뀐다기보다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챗GPT를 가져오고 자 챗GPT에 질문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제가 자 너는 앱스 스크립트, 구글 앱스 스크립트 전문가야 하고 이제 페르소나를 넣어주는 거죠. 내가 아래와 같은 코드를 작성했는데 에러 메시지가 발생해. 어떻게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고 코드를 올바르게 수정해 줘 라고 해서 코드 자체에 대한 부분을 어떤 거 써요?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 있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에러 메시지를 위에 그냥 바로 보여주죠. 에러 메시지 해서 우리가 에러 메시지 아까 뭐였죠? 여기 밑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전체를 붙여 넣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 챗GPT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볼게요. 제가 이 부분에서 i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금 루프 밖에서 지금 i를 써서 지금 나오지 않았다는 거네요. 제가 이거를 이제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거는 앞단에 지금
앞단에 if문, 이거 여기 보이시죠? 랩탑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i문은 여기에 있어요. 그죠? 지금 제가 이거를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i가 전 분명히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i도 분명히 있고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보이시죠? 뭐 보이시나요? 자, 제가 파이썬에서도 강의를 여러 번 했지만 파이썬이나 앱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죠. 어쨌든 결론은 무조건 반복문 안에 있는 변수가 들어간다면 그 안에서 처리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나는 이겁니다. 나는 포문에서 나는 이제 i는 다 썼어. 다 써서 나왔는데 너는 누구냐?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난 다 썼어. 나왔어. 근데 너는 누구야? 당황할 수밖에 없죠. i라는 게 계속 정의되어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단락을 들여서기를 해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에러가 났던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저 사실 여러분들 챗GPT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답변을 코드를 받았지만 이 코드를 쓰지 않고 실제 제가 이것만 보고 확인을 한 게 루프 안에 서는데 루프 바깥에서 i를 사용해서 생긴 문제라고 명확하게 인식을 줘서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생각을 해서 실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대로 실행을 했을 때 또 i가 선언이 안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코드 자체를 루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교체 항목이 어떤 모델인지 찾고 그에 따라 개수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는데 여기서 안에서 지금 선언을 또 하는 게 교체라고 하면은 추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선언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어서 이거를 더 안쪽으로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더 안쪽으로 결국엔 else if까지 하고 뒤에 이제 replace 뭐 이제 여기까지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그래서 한번 여기도 한번 실행 구문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하는데 아,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i에 대한 부분의 토탈 합산은 포문까지는 이렇게 들어왔지만 여기서 더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쵸?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결국에는 자 보시면 밑으로 들어와서 어, 아, 여기까지 일단 동일한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한번 복사해서 드렸을 때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서 넣어 보겠습니다. 넣었을 때 모델명 컬럼 교체 여부에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우리가 else if 해가지고 한번 이걸 한번 그대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야 역시 챗GPT가 다르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내 실수도 이렇게 잡아주고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게 아까 보면은 if문에서 일단 교체라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제 코드를 좀 교체를 바꿔줬는데 교체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서 모델명 컬럼에 집어넣고 모델명에 대한 부분을 카운트 A 해서 추가해주는 일치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즉 이제 교체를 하지 않다면 교체를 안 한다는 거에 추가하는 걸로 이제 값을 이제 변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준 값 자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합쳐준 거고 이걸 메일로 발송을 한 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전체 메일함을 제가 최근에 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잘 들어왔죠? 실제 아까 200만 원 5개, 5개 모델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180만 원 5개, 900만 원. 900만 원 맞나요? 900만 원. 150만 원 4개, 600만 원. 레노버 모델 4개, 120만 원짜리 4개 해서 이제
480만 원 하면은 1,500만 원, 2,500만 원, 2,500만 원 480만 2,980만 원, 2,980만 원이 정확하게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자 수는 18명, 교체 안 함수는 2명, 이렇게 요약까지 같이 나왔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에러가 나가지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봐서 했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에러 메시지 자체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i는 선언을 했는데 i 안에 있는 값 자체가 우리가 이 안에서의 계속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표현이 되어야 돼서, 여기서 i가 같이 연속적으로 이제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이유는 최초에 이게 들여쓰기가 안 돼 있고 밖에 나와 있어서, 밖에 나와 있던 부분이 i랑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여서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서, 그래서 에러가 났던 부분이고, 이런 챗GPT가 알아서 좀 고쳐줬습니다. 뭐 따로 그냥 여담을 말씀드리면, 챗GPT 자체나 이런 생성형 AI는 지금 현재 이런, 제가 지금 IT에 종사하고 있지만 굉장히 센세이션을 크게 불고 있고, 그리고 개발자는 심지어 거의 채용이 그냥 메말랐어요. 개발자에 대한 채용은 거의 메말랐고, 이런 이제 뭐 AI 프로그래밍 하는 이제 AI 전문가는 또 이제 여전히 고급 인재들은 굉장히 채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프론트엔드, 백엔드에 대한 개발자들은 채용이 확실히 메말랐습니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이런, 제가 예전에는 이런 디버깅 자체를 하나하나 다 찾으면서 했다면, 지금 이 디버깅을 바로 그냥 챗GPT에 물어보고 그 답변에 대한 그 값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뭐 여러분들이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코딩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코딩 뭐 바이브 코딩이라고도 많이 불리죠. 뭐 요즘에 그냥 말로 하고 그냥 느낌으로 그냥 코딩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자는 인간입니다. 인간. 즉, 인간이 의사결정을 하려면 알고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어떠한 리더 역할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실무자 입장에서 뭔가 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위에 뭐 리더한테 보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의사결정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때도 나만의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이 있고 검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모든 마찬가지예요. IT뿐만 아니라 뭐 인사, HR, 마케팅, 세일즈, 다 본인이 지식을 어느 정도 정립되고 확보된 상태에서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진입 판단이나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똑같은 케이스로 이제 IT에 대한 부분도, 코딩에 대한 부분이 챗GPT가 다 해주고 뭐 클로드가 다 해주고 생성형 AI가 다 해준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무자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리더는 리더입니다. 어쨌든 상관없이 모든 비즈니스의 의사결정권자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이 GPT가 생성해주는 코드, 클로드가 생성해주는 코드, 커서 AI가 생성해주는 코드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우리 비즈니스에 맞는 코드로 확실하게 쓰였는지, 그리고 뭐 어떠한 이 변수나 아니면 이런 처리 과정에서 누락은 없는지, 이것들을 세세히 보려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코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고, 뭐 옛날처럼 코더들처럼 완벽하게 막 코딩을 아주 잘할 필요는 없고, 다만 여기서 뭐가 틀렸고 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해하고 코드 자체를 보고 이해하고 이런 판독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코딩을 꼭 배워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뭐 예전에 뭐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젠슨왕이 이제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코딩을 배울 필요는 없다고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이나 학계에서도 코딩은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는 이제 전혀 잘못됐다는 얘기도 많이 이제 여러 언론 매체에서 나오고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제 모든 이제 의사결정권은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마지막에 끝으로 이제 챗GPT를 쓰면서 한번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했던 생각들 그리고 이런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끝으로 드렸는데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예전보다는 챗GPT를 쓰면서 코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우리 사회를 살고 있는 걸로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뭐 GPT도 잘 활용하고 이러한 이제 여러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업무 자동화에 대한 효율성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이렇게 코드 발송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잘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오토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